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가 화제를 모으면서 권총 한 자루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김호랑 중령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에 200만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봉 첫 주 만에 200만 관객을 넘기면서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영화를 더 실감나게 만드는데 이 배우의 등장은 관객들의 감탄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반란군에 맞서는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 희생된 실제 인물 고 김호랑 중령을 본뜬 겁니다. 사건 이후 부인은 시력을 잃은 채 유명을 달리했고 부모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영화를 본 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배우의 모습에서 삼촌의 얼굴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얼굴 자체가 참 젊었어하고 얼굴이 좀 많이 닮은 형이라 별의 모습을 또 해나가고 있기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역사의 판단이 끝나고 김중령을 살해한 박종규 중령이 임종 직전 남긴 말도 다시 떠오릅니다. 지주마 오라에 제가 잘못을 살아갔구만 이렇게 하는 말을 그런 이야기가 듣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이 그렇네요. 사과를 받지 못한 마음이 그저 답답하게 사무치면서도 역사를 다시 한번 남겨줘 고맙단 마음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돼서 있기네. 이 영화 만드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는 하면 되죠. JTBC 정재우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이라고 맞섰는데 쟁점들을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을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 법령이 따로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829명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 법은 정말로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영 그리고 김호랑 중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대상이 비공개라 불분명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지사 난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 중 구체적 보훈 대상은 국가보훈부가 심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공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와 양로 지원만 남겨놓고 자녀 교육비, 취업, 주택 지원 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항 등은 다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다라고 하는 명예만 이 법에 담자. 사실상의 명예법입니다. 이 명예법을 이걸 또 특혜법이니 운동권법이니 이거는 진짜 가짜뉴스예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2라운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그렇게 인정된 분들 만들자 하면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왜 갑자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의 비판을, 우려를 덜어낼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4.19라든지 5.18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에 준하는 그런 지원 내용 혹은 예우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5.18이나 4.19가 아닌 그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뭐 사망하신 분들 또 크게 상해를 입거나 뭐 실종되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고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또 필요한 보상을 하고 금전적인 내지는 뭐 그 밖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동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의 내용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 자녀들에 대한 입시 문제, 입시 지원금, 그다음에 뭐 중고교 뭐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사실 그러면은 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훨씬 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들, 특히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데 동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안을 통해서 애초에 이중적인 지원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모두가 다 이 유공자 내에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훈장은 받았습니다만 법적으로 아직 이런 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원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해 드리자라는 차원인데 이거를 이념적 잣대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짜 조작을 해서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으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분은 나와가지고 암에 걸려서 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법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가로부터의 폭력을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정치권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예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드리자라는 취지니까 취지 자체에 가깝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